박희학 교수입니다. 정말 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남북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북한의 김여정은 6월 4일 담화를 발표해서 탈북 인사들에 대한 대북 전단 살포를 한국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면서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서 못된 짓 하는 놈보다 못 본 척 하는 놈이 더 밉다면서 정부를 모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한 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지요. 또한 12일 북한 장금철 통전부장은 이제부터 흘러가는 시간들은 남조선 당국에서 참으로 후회스럽고 괴로울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북한의 이러한 무례와 적반하장에는 한마디 항의도 하지 않은 채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마저 북한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 조선 속담이 그런 데 없다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좌우 상하 눈치를 살피고 좌고 우면하면서 번지르하게 말 보따리만 풀어놓는 것이 남조선 당국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현 정부는 북한에게 어떤 약점을 잡혔길래 이렇게 북한에 대하여 꼼짝을 하지 못합니까? 이러한 사태를 통하여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현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인사들의 관념과 희망, 추측에 의하여 북한을 판단하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은 비현실적이 되었고 결국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성과도 없이 북한에게 굴종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왜 현 정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었을까요? 첫째,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무책임한 수정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수정주의는 통념과 다른 접근 방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현 정부 인사들은 북한을 경계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정통적인 접근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북한과 대화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게 선의로만 대하면 핵무기 포기는 물론이고 통일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해결책을 놔둔 채 이전 정부들은 북한을 적대적으로 보면서 대비책만 강구했다고 비판했지요. 그래서 2018년 4월 27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판문점에서 만나서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한다 라는 말만 듣고 북한의 모든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판문점에서 만나서 포옹하고 평양까지 방문해서 봐라, 대북 정책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만천하에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평양 시내 퍼레이드도 하고 평양 시민에게 직접 연설도 했고 남북 정상부가 백두산 정상에 함께 오르기도 했습니다. 북핵 폐기는 물론이고 남북한이 곧 통일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북한의 핵 포기는 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한국은 북한에게 굴종하면서 욕만 먹고 항의조차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바보라서 북한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비했던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체제 경쟁을 했고 최악의 상황에 항상 대비했던 겁니다. 둘째, 현 정부가 모래 위 대북 정책을 구현 및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원인은 철저한 집단 사고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단 사고는 특정 집단이 어떤 특정한 인식에 매몰을 됨으로써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어떤 내용이 특정 집단의 정책이나 방향으로 정해진 모두가 그것을 추종하게 되면서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그 이외의 정책이나 방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며 그 결과 정책적인 대실패, 피에스코를 초래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집단 사고에 빠지면 특정 정책이나 방향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위험도 고려하지 않게 되고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노력도 등한시하게 되며 실패 시를 대비한 예비 계획도 수립하지 않게 됩니다. 현 정부는 북한과 대화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 안전을 위하여 개발하였을 뿐이며 북한의 모든 행동은 대내적인 결속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현 정부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보나 김현철
통일부 장관에서 보듯이 화해협력만 강조하는 인사들로 대북정책 라인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집단이 신기루에 빠져 잘못된 심리로 빠져들듯이 현 정부는 대화만 하면 남북한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집단 사고에 빠져서 현재까지 온 것이죠. 이제 현 정부는 대북 정책을 교정할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워낙 심한 집단 사고에 빠져서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 정부 인사들의 오만이 모래 위 대북 정책을 초래했습니다. 자신들만이 북한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거나 다른 전문가들과 토의해서 중지를 모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천리를 볼 정도로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필요하지 않지요. 그들은 현장 정보를 통하여 북한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직관으로 북한을 파악했고 그러면서 북한을 잘 안다고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북한이 어떤 언행을 하면 아무런 정보도 없이 북한의 의도를 추측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고자 했습니다. 북한과 통화하여 진정한 의도를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북한을 워낙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번에 김여정이 남북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하고 남북한 간에 설치된 모든 통신선을 차단한 데 대해서 그들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남한과의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의사표시이다. 또는 한국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에게 대화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말죠.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그 진정한 의도를 물어보고 오해를 풀거나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죠. 아마 현재 북한의 수뇌부들이 남한 정부에 대한 저러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남한 정부 인사들의 오만에 질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남한은 자신들의 말을 지레 아무렇게나 짐작하고 마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개인 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상대방이 한마디만 듣고 엉뚱하게 지레짐작해서 엉뚱한 조치를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러니 어찌 북한이 남한을 신뢰하겠습니까? 현 정부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대북 정책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기존의 시각 모두를 재점검하세요. 이전 정부들이 바보라서 경계와 신중 위주의 대북 정책을 구사했던 것이 아닙니다. 수정주의에서 벗어나 정통의 대북 정책,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북 정책으로 복귀하세요. 집단 사고에서 제발 벗어나세요. 대북 정책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세요. 대화를 강조하는 사람과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사람을 혼합시키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하여 지레짐작하지 말고 북한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그 의도를 물어보세요. 어린이에게나 해야 하는 이런 기초적인 조언을 정부에게 하는 제가 부끄러워지네요. 감사합니다.